가볼까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항상 그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죠? 재산세.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안 읽으실 겁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게 뭐라고요? 종부세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사용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주택은 별장과 별장을 뺀 나머지. 여기까지가 재산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뭘 갖고 있을 때 내는가? 토지와 주택. 토지에서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주택에서는 별장을 뺀 나머지.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걸 바탕으로 금액만 암기하시면 다 끝나죠.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 별장 뺀 나머지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자.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더 빼주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고객 금액을 제가 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궁금합니다. 언제 암기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자. 되시겠죠? 자,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 가볼까요? 양도세는 개인이 팔았을 때 내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화면도 거의 매년 출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 주의하실 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할 때 국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설명드리면 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183일 이상 거소라는 것은 거주하는 장소. 그러면서 거주자는 국내 플러스 국외. 참고로 국내는 대한민국, 국외는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나라. 이에 반해서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국외 소득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리고 역시 연결해서 기억하실 거,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네요.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고, 비거주자는 지금 주소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어디가 되는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확인되시죠?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 투수가 토론토로 갔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다? 대한민국입니다. 국적은. 네. 미국에서 공을 던졌다, 돈 벌겠죠. 미국은 국외.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소득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야,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이제 맞춰야 되는데. 유현진 선수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 주소 없습니다. 1과세기간 중 183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가? 안 하고 있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따라서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세법상 어디에 속하는가? 비거주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는 것이고, 미국에서 연봉 받는 것은 대한민국 소득세 낼 필요는 없다. 되시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국외자산 양도. 이 파트에서 거주자 판단 기준은 5년 이상. 이거 꼭 기억하시고. 5년 이상 판단하는 것은 어느 경우라고요? 국외 자산 팔았을 때. 국외 자산 팔았을 때 거주자 판단은 5년 이상. 그래서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 파트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오늘 학원에서 아주 널찍하게 시원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크다고. 그럼 제가 반복 가르쳐 드릴까요? 저희 가면
수업 복사하면 됩니다. 예.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니까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취득세 과세 대상. 중요한 거. 별표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가볍게 봐라.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하는가? 토지. 2번은 건축물인데 요거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도 건축물이 포함합니다. 3번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인데 요거 원시득은 과세 제외고 승계취득부터 과세합니다. 4번에 광업권, 어권, 또 올해 추가되는 거 양식업권. 출원에 의한 원시득은 면제고 승계취득부터 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출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 특허를 낸다고 볼까요? 특허 낼 때 신청하죠. 신청할 때 쓰는 말이 출원을 한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출원에 의한 원시득은 최초로 소유권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땐 취세 내지 말라고 합니다. 승계취득부터 과세합니다. 5번에 임목이 있고 6번은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종합시설이용권, 요토이용권이 있더라. 여기까지 뭐라 본다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가볍게 보셔도 되고. 자, 오른쪽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어디에 동그라미 쳐놨죠? 행위. 등기 등록 행위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숨은 뜻은 내가 적는 건 아니고 등기소에서 적어준다. 그 서비스 받는 대가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여러 가지가 등기가 있죠. 그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통과가 됩니다. 자, 대신 재산세 과세상 별표 3개죠. 요거 꼭 기억해라. 이번엔 읽으실 거로 기대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중에 주택의 별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서 주택에 왜 별표 쳐놨는가? 요 그림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건물이 있고 땅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납세 의무자 연결해 보면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토지 소유자는 을이야. 그래도 재산세 계산할 때는 건물 따로 계산, 토지 따로 계산 그렇게 안 해. 주택일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에 대해서 계산해. 그때 쓰는 말이 뭐였죠? 산출세. 그리고 건물분 따로 고서 보내고 토지분 따로 보내죠. 그때 쓰는 말이 암분. 쪼갤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이제야 드디어 앞뒤가 한 큐에 보인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 이거 기억하시고 대신 그 토지 칸에 보시면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되어 있죠. 칠판 찾아볼까요? 주택의 부속 토지가 뭐죠? 요거. 주택 건물 밑에 있는 땅. 그걸 부속 토지라고 부르는데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칸에서 제외한다? 토지 칸에서. 왜?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마찬가지로 건물 보이시죠? CF에 주택용 건물은 제외. 주택용 건물이 뭐죠? 요거. 주택과 관련된 건물은 요 칸에서 제외. 건축물 칸에서 제외하는 거죠?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꼭 기억해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재산세에서는 주택 그러면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를 합쳐가지고 계산해. 아까 나왔지만 소유자가 각각 달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이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겁니다. 주택이다. 같은 색깔, 다른 색깔? 같은 색깔. 색깔로 기억해라.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 계산해. 대신 오른쪽은 상가. 색깔 다르네요. 위에 있는 건물은 뭘로 과세하고? 건축물로. 밑에 있는 땅은 토지로. 꼭 기억하는 겁니다. 주택만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하고 주택을 뺀 나머지는 건축물 따로 계산, 토지 따로 계산.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페이지부터 먼저 가볼까요? 3페이지. 3페이지 제목은 2-1 재산세 과세상인데 조금 전에 보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칸에 1번의 개별과세와 2번의 합산과세
일단 잘 찾고 계시죠? 네. 자, 의미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다고 볼까요? A와 B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개별 과세는 A 1000에다 10% 곱합니다. 100이 나오고 B 1000에다 10% 곱하니까 100이 나오죠. 그러면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나온 것을 합칩니다. 2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개별과세. 개별과세 반대말은 합산과세. A와 B 두 개 있더라. 그러면 세금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A와 B를 합칩니다. 1000에서 1000을 더하니까 2000이 되네요. 밑에 있는 1000은 10%, 초과는 1000은 20%를 과세합니다. 1000의 10%는 100이 되고 1000의 20%는 200이 돼서 나온 거 합치니까 300이 되죠. 이렇게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산과세. 의미 파악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화면에서도 거의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갖고 놀아야 됩니다. 개별과세는 뭐다? 그래도 영업부터 읽으면 편할 겁니다.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200.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 그리고 세일을 중에 300. 자, 그러면 세법 마인드 키워볼까요? 우리 세법에서 세금을 좀 적게 과세하려다 그러면 뭘로 갈 것이고? 개별과세.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하려다 그러면 뭘로 갈 것인가? 합산과세. 마인드 잡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합산과세. 양도세. 양도세는 팔았다, 돈 있다는 거죠. 힌트 드렸습니다. 팔았어, 돈이 있어. 그럼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합니다. 정답은 합산과세.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에 대해서 개별과세할 거냐, 합산과세할 거냐. 요게 또 시험에 출제한다. 근데 조금 전에 주택 칸에 별표 쳐놨죠? 주택은 개별과세. 잘 찾는 겁니다. 3페이지 맨 위에 3페이지 2-1 재산세 과세상에 왼쪽 칸 보시면 토지 밑에 건축물, 그 밑에 주택, 선박 항공이 있네요. 주택 칸에 별표 쳐놓으시니까 오른쪽에 개별과세라고 되어 있죠. 개별과세. 확인합니다. 갑이란 사람이 A라는 주택을 갖고 있고 B라는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 A, B가 서초구에 있다고 볼까요? 서초구. 준비하시고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할까요? 뭐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이 사람 A주택도 서초구에 있고 B주택도 서초구에 있습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할 거냐? 서초구청에서. 지자체 중에 시, 군, 구청에서 하니까 서초구청에서. 그런 걸 뭐라 부르는가? 보통징수라 부른다. 지자체가 계산하는 것을 보통징수. 자, 그러면 재산세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친다. 개별과세.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이거 보시면서 아니 아까 주택일 때는 통합한다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통합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를 합쳐서 A 따로 계산. 역시 B란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B 따로 계산. 의미 파악되시죠? 그러면서 왜 개별과세인가를 취지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서민들도 내는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주택을 두 개나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서민이라 불러. 여러분, A주택이 5천만 원짜리, B주택이 7천만 원짜리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서민처럼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가 건물도 볼까요? 상가 건물 서초구에 A상가, B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개별과세 하라고 합니다.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취지는 상가 건물 취득할 때까지 고생한 게 많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취득했다. 따라서 보유할 때 재산세는 적게 과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개별과세. 대신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달라집니다. 농지, A 농지가 있고 B 농지 있다고 볼까요? 우리 농지는 세금 좀 적게 과세해야 되겠죠. 필요한 땅이니까 이때는 개별과세고, 나대지는 A 나대지, B 나대지 갖고 있더라.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될 수 있으면 많이 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하는가?
합산 과세. 선박항공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자, 시험장 갔다.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재산세는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답변하면 안 되겠죠?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과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택은 서민, 개별과세. 상가 건물 고생 많았다, 개별과세. 토지에서 농지는 꼭 필요해, 개별과세고. 나대지는 놀리고 있어, 세금 많이 과세는 합산과세.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3페이지 2-1 재산세 과세 대상이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다고요?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 자, 이 중에서 토지가 뭐죠? 땅이죠. 우리 세법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낮은 세율부터 점차 높은 세율로 차등적으로 과세한다. 그러면서 이 순서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가장 밑에 있는 땅이 뭐죠? 그럼 안 되고 농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 적게 과세해야 되겠죠. 가장 낮은 세율 0.07% 과세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도 0.0%. 임야 중에 내려오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공익목적 임야라 부르고. 자, 그 다음 공장용지가 뭘까요? 공장 건물 밑에 있는 땅이죠. 0.2%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르는가? 저율분리다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은 13글자인데 의미는 무엇인가? 상가 보이십니까?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을 13글자로 표현합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세율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세를 중요하는데 이름은 무엇인가? 별도 합산. 그 다음은 나대지와 임야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세인데 이름은 종합합산이라 부르고. 골프장에 가니까 땅이 있네요. 고급오락장 건물 밑에 땅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세율 4%로 과세하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고율분리. 이 순서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가? 낮은 세율부터 점차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확인되셨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무슨 얘기, 싫다고요? 저 뭘 할 줄 알고. 그래도 낫지. 틀을 안 잡았으니까. 네.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지가 필요하겠죠. 낮은 세율이고. 가끔 우리 세법에서 고기도 먹어야 된다. 목장용지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쌀을 먹고 살 수 없죠. 밥해 먹어야 되겠죠. 밥하기 위해서는 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솥을 만드는 공장 용지가 필요한다. 생쌀을 갖고 밥해 먹는데 중간에 쌀이 떨어지거나 솥이 고장납니다. 그러면 그걸 사러 시골까지 다녀와야 되고 솥 사러 공장까지 다녀오긴 너무 힘들겠죠. 가까운 곳에 이마트 같은 곳, 마트가 필요하더라. 그 밑에 있는 땅이 필요하고. 생쌀을 갖고 밥해 먹고 조대를 행합니다. 배가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대지에 가서 가볍게 운동하고 산에 오르면서 기초 체력 닦아서 어디 가라? 골프장 가라. 이렇게도 기억해라. 또는 우리가 산업 분류할 때 농업은 1차 산업, 공업은 2차 산업, 상 같은 서비스업은 3차 산업. 이렇게라도 기억하자. 되시겠죠? 제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1월 달에 또 합니다. 대신 3월 달부터는 안 합니다. 그럼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힘들겠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가? 입문과정 또는 1년 과정 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 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3월 달에 여러분 우리 농지가 필요하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 사형제 입입해야 된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저율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네. 그래서 항상 순서는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제일 안 좋은 대답. 저일분리 했더니 고일분리. 그럼 저랑 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 칠판 보면서 나대지는 뭘로 가세요 하고. 종합합산. 농지는 저일분리. 공장용지는 저일분리. 대신 농지와 공장용지 세율이 다릅니다. 임야는 임야. 종합합산. 종합합산. 그런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임야 중에서 공익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좀 적게 받아야 되니까 저율분리. 상가 건물 밑에 땅이 있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13글자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부르면서 이름 무엇인가? 별도 합산.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 절 실망시키지 마시길. 여러분 단독주택 갖고 있죠? 없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내 거야. 건물 밑에 땅이 있죠? 단독주택 건물 밑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저일분리다, 별도합산이다, 종합합산이다, 고일분리다. 제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마인드가 잡혀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강의 경험상 이런 거 그냥 넘어갔더라면 나중에 여러분들 아는 것 같아도 문이 나오면 다 틀리니까 틀리지 말자고 지금 다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뭐죠? 단독주택이야.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있어. 그 땅은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어디에 속합니까?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땅은 토지. 아까 단독주택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어디 있다 그랬죠? 주택. 허를 찔렸죠? 주택만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고 주택을 뺀 나머진 건축물은 이걸로 과세하고 토지는 토지로. 따라서 주택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형제,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답하면 안 된다. 해당 사항 없다. 한 번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가볼까요? 골프장 갔더니 클럽하우스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은 칠판 어디에 있습니까? 야, 골프장이래. 고일분리 그러면 또 틀리는 거다. 얘네들은 다 뭐다? 토지. 제가 질문 드린 건 골프장에는 건축물. 우리 시험은 한글 테스트도 한데도요. 건축물. 요 안에 뚫어지게 보면 골프장에 있는 건물. 예? 예. 참 불안하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저 이런 사례 개발하라고 머리 아픕니다. 저기 시골에 가볼까요? 저기로 나갔더니 공장 보이십니까? 공장에 건물 있죠? 칠판 어디에 있습니까? 칠판에 없다고요? 여기 있네? 그럼 안 된대도요? 얘는 다 땅이다. 지금 공장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개념 잡히십니까? 네. 상가, 건물은 건축물,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땅이래 땅. 그럼 어떠니 상업 밑에 별도합산 13글자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되시겠죠?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되겠습니다.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3페이지에 사례, 갑소유 토지라고 되어 있죠. 먼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연습하고자 갑 소유의 토지를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자, 갑이 경기도 광명시에 여러 땅을 갖고 있고 오른쪽 강원도 원주에도 여러 땅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재산세 세금 계산은 지자체가 하죠. 어떤 지자체가? 시군구, 그건 속으로. 답을 맞힐 때는 요거는 광명시청에서, 오른쪽은 원주시청에서 이렇게 답해야 된다.
경기도청 아닙니다. 강원도청 아닙니다. 광명시청, 원주시청에서. 그러면서 광명시에 이 사람이 나대지 석권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다. 이 땅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속하는가 얘부터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필기구 꺼내시고 같이 해볼까요? 나대지는 뭘로 가세요 하고? 아까 이름 불렀지 않습니까?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이거 계속 발음이 된다. 나대지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쳐볼까요? 농지는 저일분리, 세모. 상가 부속 토지가 뭔지 아시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뭘로 가세요 하고? 별도합산, 네모. 나대지 B는 이러면 시험장 가서 틀고 나오십니다.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 B는 저일분리, 세모. 상가 부속 토지 B는 별도합산, 네모. 번거롭게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고서 바로 밑에 경기도 광명시에선 어떻게 사는가?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그리고 분리는 분리끼리 계산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나대지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쳐놨죠. 나대지 A와 B를 어떻게 합니까? 합쳐. 그리고 나서 세 이유 중에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슬쩍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개별과세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하는 것을 개별과세라고 불러.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서 한대. 그럼 지금 A와 B를 합쳤어. 세 일 중에 합산과세. 합산과세. 대신 어디에 있는 것만? 광명시에 있는 것. 같은 광명시에 있는 것만 합친다. 그래서 시군별 합산과세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별도합산의 대표는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이네요. A와 B 네모 쳐놓은 거 먼저 합쳤습니다. 그리고 세 일을 정합니다.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합산과세. 광명시끼리 합치니까 시군별 합산과세라고 부르고, 대신 농지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뭐라고 부르는가? 개별과세. 이런 게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 누가 한다? 광명시청에서. 그러면서 고지서를 갑에게 보냅니다. 한 장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고지서 몇 장으로 보낸다고요? 한 장. 그 한 장에는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에서 보내는 거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청에서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고 있죠? 그때 쓰는 말이 무엇인가? 보통 징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원주시청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잘할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별도합산, 네모. 나대지 C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 C는 저일분리, 세모. 상가 부속 토지 별도합산, 네모. 나대지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는 저일분리, 세모. 이렇게 놓고서 조금 전에 종합에 속하는 거 나대지 C와 D를 합칩니다. 세 일 중에 한다. 시군별 합산과세. 상가 부속 토지 C와 D를 합치고 세 일 중에 한다. 시군별 합산과세. 대신 농지 C는 따로 계산, 농지 D 따로 계산. 개별과세가 되겠죠? 누가 계산한다고요? 원주시청에서. 그래서 갑에게 고지서 보냅니다. 역시 한 장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고지서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부르며, 고지서 한 장에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에서 보낸다. 확인됐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한테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 어떻게 쉽게 문제 풀게 할 것인가 저 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례, 대한민국 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동그라미, 네모 쳐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내 거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한 장 앞으로 2페이지. 2페이지. 아예 그냥 4페이지로 가볼까? 4페이지? 여러분도 필기량을 줄여야 되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라고 되어 있죠. 4페이지에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자, 이제 먼저
재산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아까 사용지 구분했네요. 고율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조율분리. 그리고 주택은 별장과 별장 뺀 나머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역시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여러분만의 형광펜 칠해 볼까요? 어느 칸인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는 별장을 뺀 나머지. 칠하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토지 칸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칸에 별장 이외. 시험장 가면 이렇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걸 지금 바라는가? 그래, 저 위에 있었어. 좀 내려와서 저 밑에 있었어. 이렇게 기억하면 시험장 갔을 때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형광펜 칠해 놓으셨죠? 그 왼쪽에다가 필기해 볼까요? 형광펜이 의미하는 거.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이렇게 표시하지, 물결 표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무엇이요? 형광펜이. 내년에도 또 시험 나옵니다, 이거. 매년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형광펜 칠하자고 하는 거죠. 형광펜 어느 칸에 칠했다고요? 토지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에서는 별장을 뺀 나머지. 형광펜 의미하는 거 이거 보시면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래서 아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 한 큐 정리하면 되겠죠? 종합합산은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자. 별장 뺀 나머지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재산세를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달이요. 나머지 분의 1은 9월 달.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낸다? 2분의 1은 7월. 나머지 분의 1은 9월. 그런데 공시가격 합쳤더니 6억을 초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또 내는 거죠? 그럼 뭐야? 똑같은 주택에서 재산세 냈는데 나중에 또 종합부동산세 또 내라고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 낼 때는 먼저 낸 재산세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는가?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확인됐나요?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네. 자, 다시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니까 이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 별표 3개짜리죠? 별표 3개짜리. 무엇을 팔았을 때 양도세 과세할 것이냐?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등. 자, 여기서 토지, 건물, 파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칸의 별표. 부동산에 걸린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1번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고 2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의하실 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과세고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의 동그라미죠. 만약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을 팔면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2배사, 근영기에 맨 밑에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표에는 아파트 항정권, 분양권, 입주권이 있고 2번은 채권, 사채 팔았다. 키워드는 상환자의 동그라미. 상환자 붙은 거 팔았을 때만 양도세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다. 여러분, 칠판에서 조합원 입주권 어디 있죠? 여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두 번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일반 분양권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그러면 필기하지 마시고 요거 꼭 기억해라.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개 모두 다 주택은 아니다. 대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신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 관계상 조합원 입주권이 뭐고 일반 분양권이 뭔지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고. 자, 그 다음 주식은 암기할 필요 없다.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1번과 2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바쁘십니까? 그래도 칠판 보시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라는 것은 권리금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러면서 아예 이쪽 파트는 케이스 위주로 정리해라.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을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음식점. 그러다가 을이 하던 음식점을 병한테 넘긴다는 겁니다. 뭘 넘긴다고요? 음식점. 그러면 을은 병한테 권리금 받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 하는가? 영업권의 단독 양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을은 양도세 내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의 맨 밑에 있는 기타 소득이고 대신 두 번째 케이스 갑의 건물에서 갑이 음식점 하는데 갑이 그 건물을 병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갑은 어떻게 하는가? 야, 나 음식점에 대해서 권리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판 달라진 건 아시겠죠? 지금 갑은 자기 건물 팔면서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영업권이 나왔더라. 영업권 무슨 단어 확인해라. 함께가 있냐 없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영업권인데 뭐 단독 양도든 단독자 빼고 그럼 영업권 양도가 나올 수 있죠. 이때는 양도세 안 내. 대신 영업권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함께자가 붙었더라 그러면 양도세 과세.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타세 두 번째는 특정 설물의 이용권 회원권인데 가장 대표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고 그러한 주식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는 배타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과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엇인가? 과세 대상.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왼쪽에 나오는 취득세 과세상은 가볍게, 등록면허세 과세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 왜? 등기부에 적히더라 그러면 등기소에서 서비스 받으니까 그 대가로 내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상은 무조건 암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의 사용제,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주택은 별장 뺀 나머지. 이 틀을 잡아놓아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 연결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은 그중에 현관 배치한 거. 토지에서는 종합합산 5억 초과고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주택에서는 별장 뺀 나머지는 6억 원 초과. 확인되시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 양도세 과세상은 무조건 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또는 투자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 등. 되시겠죠? 네. 자, 조금만 더 하실까요? 4페이지.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제목이 뭐죠? 과세 표준. 오늘 네 가지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대상. 그래서 얼마를 계산해야 되겠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다. 자, 그러면서 크게 보니까 취득세가 별표 3개네요. 등록면허세는 하나고 재산세는 별표 3개, 종부세는 없고 양도세는 별표 3개. 이거 먼저 파악하시면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갑니다. 칠판. 이거 지워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A가 B한테 땅을 5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다운 계약서가 뭐죠? 금액을 낮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사례에서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했는데? 5억에. 둘 간의 계약서에다가 뭐 4억에 거래했다, 3억에 거래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나왔더라 그러면 요 케이스 기억해라. 취득세 과세 표준 어떤 케이스 기억하라고요? 다운 계약서. 준비하시고 B란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는 5억에 거래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 3억에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자체 공무원이면 믿어주실 겁니까? 안 믿어주실 겁니까? 좀 이상하죠. 야, 땅의 시세가 거기 한 5억짜리인데 지금 B가 3억에 샀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더라. 그럼 공무원은 좀 안 믿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판단 잘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B가 A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 A가 국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의 땅을 5억 주 샀다고 볼까요? 5억 주 샀다. 그러면 B가 취득세 신고하겠죠. 그 신고된 내용 믿어주실 겁니까? 안 믿어주실 겁니까? 믿어줘야 된다. 왜? 국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국가의 땅을 사. 국가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다운 계약서 작성해 봅시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키포인트다. 따라서 믿을 만한 존재부터 가면 다운 계약서 작성할 수 없으니까 뭘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 대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원칙은 뭔가? 신고가액. 대신 예외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 보시면은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 국세공판장 검증일 때는 요게 키포인트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뭘 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건데 국세공판장에서 국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고 수는 외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 공은 공매, 경매 포함입니다. 판은 판결문이고 법인 장부. 5번은 검증. 자,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해 볼까요? 내가 지금 땅을 국가로부터 샀다고 볼까요? 국가로부터 땅을 샀다. 5억 주고 샀습니다. 5억의 이름이 뭐다? 내가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샀어. 5억은 사실상 취득 가격 되시겠죠? 그런데 그 땅에 시가 표준액인 개별공시가를 했더니 개별공시가가 7억짜리라고 볼까요? 7억. 그래지십니까? 내가 국가의 땅을 5억 주고 샀어. 근데 그 땅의 시가 표준액이 7억이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다? 5억 원. 항상 국가로부터 땅 샀다. 시가 표준액 어쩌고저쩌고 나와도 현혹되지 마시고 뭘로만 답해라? 사실상 취득 가격 5억. 왜? 국가와 나는 다운 계약서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볼까요? 그런데 5억에 신고했습니다. 5억에. 그런데 그 땅의 시가 표준액이 7억짜리라고 볼까요? 여기서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 7억 원. 최소한 시가 표준액만큼은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항상 요거 취득세 과세 표준 시험장 갔다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럼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이거 기억하시면서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믿는 존재는 국수 공판장 검증은 다운 계약서 작성 안 할 거니까 뭘로 할 것인가.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아. 그런데 이외이자는 뭘로 비교한다고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 그 공매 입찰하셨다면서요. 공매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땅을. 5억의 이름이 뭐죠? 사실상 취득 가격. 낙찰 금액. 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또 문제풀이 가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 텐데 다 같은 말이다. 근데 공매 입찰에서 5억에 낙찰 받았어. 그럼 5억은 사실상 취득 가격. 뭐 낙찰 금액이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7억짜리입니다. 과세 표준은 5억. 왜? 내가
공매로 낙찰 받을 때 그 금액은 법원에 가면 확인되는 거죠.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대도요. 그 뜻만 알면은 문제 다 맞추는 거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밑에 3번을 가니까 신축 동그라미, 재축 동그라미. 3번, 4번 묶을까요? 3번, 4번. 칠판. 여러분 공법 할만하죠? 네, 공법에서 건축의 개념 5가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테스트. 신축이 뭐다? 신축. 네. 증축은 층수를 높이거나 옆으로 넓히는 거. 재축은 재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걸 다시 질 때 재축. 개축은 내 임의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이전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살짝 옮길 때 쓰는 말이 이전. 그런 표정을 절 보지 마시고 이건 세법 아닌 공법입니다. 네. 대신 이 중에 우리 세법 시간에 오시면 신축과 재축만 원시 취득. 그것을 뺀 나머진 취득, 의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요걸 뺀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재배라 부른다.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재배라 부르죠. 그럼 요거 나머지 증축, 개축, 이전이 될 겁니다. 이건 어디에 속한다고요? 취득, 의제. 그러면서 양쪽의 차이점 나는 거 과세 표준이 다르다. 원시적인 신축과 재축은 소요된 비용, 취득 의제에 속하는 것은 증가한 가액. 대신 세율은 양쪽이 동일합니다. 2.8%로. 예. 준비하시고 이번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5억을 들여서 신축했다. 5억을 뭐라 부르는가? 소요된 비용. 건물 내가 신축 5억 들여서 했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그 건물의 시세가 8억짜리라고. 그러니까 5억 들여서 신축했더니 시세가 얼마라고요? 8억. 취득세 되는 건 아시죠? 취득세 과세 표준 얼마다? 5억. 소요된 비용. 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율은 2.8%고. 자, 증축 설명해 드릴까요? 증축 5억짜리 건물인데 1억을 들여서 증축했습니다. 5억짜리 건물에다가 1억을 들여서 증축했더니 건물이 8억짜리가 되었다고 볼까요? 그럼 나 입장에서는 건물 가치 증가했죠. 다시 한번 5억짜리인데 1억을 들여서 증축했더니 8억짜리 됩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동일한 건물이지만 재산 가치가 증가됐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 얼마다?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5억짜리가 얼마짜리 되었죠? 8억, 3억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소요된 비용 1억을 빼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신축과 재축은 원시로서 소요된 비용이고 그것 뺀 나머지 취득이체인데 증가한 가액이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재외라 부른다. 세율은 양쪽이 동일하게 2.8%. 자, 그럼 5번 토지 지목 변경. 벌써 한 2시간 전이었네요. 지목 변경. 임야 산을 깎아서 뭘로 바꿨다? 대지로. 취득세 왜 내죠? 그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다시 한번 임야할 때 1억짜리였습니다. 대지는 3억으로 바뀌었다. 소요된 비용 5천만 원 들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3억에서 1억 빼준 2억 원. 주의하실 거 소요된 비용 안 빼줍니다.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 2% 이름은 중과 기준세율.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해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인데 자, 여기서 큰 틀만 잡고 넘어갈까요? 1번 부동산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가액은 금액이니까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그리고 옆에다가 취득세와 동일이라고 적어볼까요? 1번 부동산 가액 옆에 종가세 옆에다가 취득세와 동일. 동일이 뭐죠? 똑같다.
그럼 살짝 왼쪽 보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따를 때는 다운 계약서 아까 확인했었죠. 그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 검증이냐 아니냐. 그게 똑같다는 얘기죠. 칠판을 오시면 등록면허세 과표는 부동산가액, 다운 계약서.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이외이자는 원칙은 신고한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CF에 보시면 등록 당시 동그라미. 등록 당시에 그 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뭘 하는가?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똑같고 2번에 보시면 채권 금액 종가세죠. 자, 3번에 건수라고 되어 있죠. 건수는 종양세인데 대표 말소 등기 동그라미. 아까 말소 등기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빨간 선으로 실선하나 근다 그랬었죠. 등록면서 내는데 건당 6,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한 건, 두 건, 세 건을 뭐라 부르는가? 종양세라 부르고 6,000원을 정액세라 부릅니다. 정액세. 자, 4번에 전세권 설정하더라. 등록면서 내는 거 아시죠? 적히니까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에 전세 들어가면서 8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설정은 적히니까 내야 되는 건 아시죠? 등록면서 납세임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인 8억.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세율은 0.2%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설정할 때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 되고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재산세 과세 표준 별표 3개짜리죠.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곱하기 자에 형광펜 칠해놓으시고. 그래서 1번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말 바뀔 수 있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70%고 2번의 건축물 역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3번의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하는데 공동주택이냐 단독이냐에 따라서 말 바뀌는 거죠.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고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 대신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곱하기 암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요? 형광펜 곱하기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다. 자, 오른쪽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아까 형광펜 칠한 거 기억나십니까?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토지에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얘 기억나야 된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다 합칩니다. 거기에서 6억을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년부터는 90% 곱하죠. 그럼 나오는 게 뭔가? 과세 표준. 자, 이제 비교해보자. 왼쪽 칸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곱하기만 붙여. 대신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빼고 곱하기까지 붙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비교정리 특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합칠 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칩니다. 그리고 소유자별 합치는 거죠. 세대별 합산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편 거 부인 거 합치는 거 아닙니다. 남편 따라 합치고 부인 따라 합친다. 그리고 합칠 때는 시세로 합치는 게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 그랬더니 6억 빼주고 공정시장가격 비율 90% 곱하네요. 확인해 볼까요? 과세 표준. 내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쳤습니다. 공시가격이 16억이라고 볼까요? 16억? 과세 표준 얼마다? 16억 빼기 6억은 10억. 곱하기 90%니까 9억 원. 9억 이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가격만 곱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빼주고 공정시가격 비율 90% 곱하는 거다. 자, 그 다음 과표 나오면 세율 곱하네요. 산출세 나오고 아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언제 낸다 그랬었죠?
2분의 1은 7월이요. 나머지 밀은 9월. 그런데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 계산할 때 먼저는 재산세는 빼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6억이 아닌 9억을 빼줄 때도 있습니다. 9억은 1세대 1주택자일 때. 그것도 단독 명의일 때만 3억을 더 빼서 9억을 빼주는 겁니다. 그 이외의 자는 얼마 빼주는가? 6억. 자, 그럼 2번 토지에서 종합합산. 여러분 아까 종합합산 대표는 뭐가 있었죠? 이렇다. 시간 가면 나대지가 있었고 임야가 있었죠.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합칩니다. 소유자별로. 세대별산 아니다. 합칠 때는 시세로 합치는 게 아니고 뭘로 합친다고요? 공시가격으로. 그런데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가 된다. 그래서 합치고 나서 얼마 빼주는가? 종합합산은 5억을 빼주고 공정시가가액비율 90% 곱합니다. 그럼 역시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 그럼 똑같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빼고 곱하기 붙인다. 대신 자산에 따라서 빼주는 금액 다를 뿐이더라. 아까 주택은 6억 빼주고 지금 토지에서 종합합산은 5억을 빼주는 거다. 그러면 과표에다 세를 곱하니까 산출세 나오겠죠? 재산세 언제 냈습니까? 토지분은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근데 12월 달에 종합부동산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먼저는 재산세 빼준다. 자, 그 밑에 별도합산. 별도합산 대표는 뭐였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13글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칩니다. 소유자별로. 세대합산 아니죠? 합칠 때는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토지니까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별도합산은 80억 빼주고 공정시가가액비율 90% 곱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왼쪽에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곱하기만 붙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빼고 곱하기 붙인 거. 그래서 아까 주택은 6억 빼주고 토지에서 종합합산은 5억 빼주고 별도합산은 80억 빼준다. 확인됩니까?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할 때 귀가 또 따가운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압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땅에는 사형제가 있습니다.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땅, 원주에 있는 땅 여러 번 연습시켰죠. 그때 딴 생각하고 있거나 발음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종합합산, 별도합산 귀에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앞에서 연습시켰다는 가정하에 믿음을 갖고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과세표준에서 세를 곱하니까 산출세 나오죠. 토지니까 재산세 언제 냈습니까? 9월 달에. 근데 종부세 12월 달에 또 내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먼저 낸 재산세 빼준다. 그럼 크게 보시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큰 흐름은 다 똑같죠. 대신 요거와 요거 빼주는 게 달라진다. 연습해 보면 주택은 6억, 종합합산은 5억, 별도합산은 80억. 아까 오늘 내로 암기할 자리 있었죠. 주택은 6억,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은 80억.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디 그 설명 갔더니 개론을 강의하는 그 김백준 선생님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팍팍 들어가게 좀 암기시키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제가 물었더니 뭐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할 때요? 뭐 국부 종양? 뭐 국부에 뭐 종양이 생겨서 어쩌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국세에는 종부세, 양도세, 그러니까 국부 종양. 그 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세에는 국부에 뭐 이렇게 연결하는데 종이 종합부동산세고 양이 양도세. 세법 한 게 그렇게 암기를 시키더라도 세법 그러면 100개가 넘어 100개가. 그 사람들 막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준과 강의하면서 어떤 다른 세법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결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만약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근데 막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 그럼 그 앞부분에서 더 연습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땅의 종류,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시점이 거의 시작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저는 2월 말까지 이렇게 내리다가 3월 달부터는 쭉 하고 합니다. 그러면 다 1시 전에 끝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서 뭐야 그래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 계속 돌려야 되니까. 대충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는데 쉬고 나서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가장 어려운 양도세가 남았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